공기업 서류 전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물론 공기업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공, NCS 필기가 공기업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점으로 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공기업 중에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왜 건보를 꼭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하신다면은 가장 서류 전형이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건보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7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서류에서 7명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가장 치열하고, 보통 건보가 붙을 정도면은 웬만한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건보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기업 서류 전형 길잡이입니다. 먼저 각자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토의, 교육사항, 자격증, 경력,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인데요. 토익이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보통 토익이 700점 이상 돼야 이제 지원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토익을 최우선으로 빼보았습니다. 교육사항인데요. 경영, 경제, 사회복지,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사항에 입력하는 칸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만 채우면 되고,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 경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건보 5개를 채울 수 없다, 채우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교육상은 이제 모두 다 깔고 가는 당연한 이제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100점 만점이 있으면은 교육상은 100점 만점 채우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입니다. 일단 한국사 1급, 커말, 1급하고 2급이 있겠죠. 그리고 산업기사. 사실 요즘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기사, 예전에 전복 처리 기사를 많이 떴는데 정보 처리 기사가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사무자동화 기사나 아니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런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력, 경험이겠죠.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의 말을 보면은 이 경력,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이게 맨 앞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번째로 뺀 이유가, 이제 보통 인턴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인턴을 붙는다는 게 사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인턴 기회를 잡는 것도 요새 금턴을 넘어서 다이아몬드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턴 또한 인턴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인턴을 하고, 아니면은 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인턴에 지원하게 되면서 인턴도 힘들기 때문에 요새는 토익이나 교육상 자격증을 갖춘 상태에서 인턴을 더 준비하려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인턴이 없어도 사실은 붙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해놨고, 끝으로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도 보통 건보 같은 경우에는 5개를 들으면 만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12개를 들었고요. 그래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서류에서 좀 아깝게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이제 추가로 들으시는 게 좋고, 인턴을 하면은 이제 네일홈 카드라고 있습니다. 이때 직업교육을 들으면은 좋습니다.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이수했느냐 아니면 이수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상을 채우는 것보다 더 쉽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타입니다. 이제 채용 전형을 보자면은 행정진 같은 경우에 226명을 뽑죠. 물론 서울이나 경기냐 그거에 따라서 좀 인원이 갈리지만은 일단은 인원이 건보는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또한 4대 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 세 군데를 4대 보험공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인원이 뽑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왜냐면 보통 공기업들은 5명, 10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일단 인원을 제일 많이 뽑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게 좀 더 합격에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 요건 중에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공단 청년 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토익 700점 이상, OP, IM2 이상. 영어가 지원 자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반드시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00 청년 인턴 경력자가 있죠. 그 다음으로 우대 면허 자격증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3급 이상,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상, 정보처리 기사도 있는데 요즘에 정보처리 기사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따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빼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죠. 우대 면허 자격증. 행정직도 우대 면허 자격증으로는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있는데 일단 행정사를 좀 빼놓고 말하더라도 이 세 가지 자격증을 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건보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3년, 4년 동안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준비하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좀 없을 겁니다. 근데 요새 어떻게 보면 취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뭐 이런 거 공기업 준비보다 이쪽 전문 자격증을 이제 추천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현실적으로 딸 수 있는 게 한국사, 커말,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우대가 된다. 원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있었는데 빠졌었네요. 서류 심사입니다. 평가 항목에 보면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자기소개, 그리고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같이 토익이 기본적으로 되면은 학교 교육이 일단 채워 넣어야 되고요. 네, 건보 같은 경우에는 경력, 경험, 기술서를 매우 중요한다. 그리고 자격증도 있으면은 분명히 우대 가산점을 받겠죠. 그리고 직업교육과 끝으로 건보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한다는 건 사실 스토리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 경력과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겠죠. 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받고요. 다시 한번 공기업 서류 전형 길잡이를 좀 정리해 보자면 먼저 토익과 교육상. 토익은 고고익선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토익 850점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 올려야 하냐 마냐가 이제 뭐 질문 같은데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인국공이나 코트라 같이 이런 기업을 준비한다. 그럼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한전이나 농어촌공사 정도까지만 준비한다고 하면은 850은 이미 충분히 만점에 들어가는 점수이기 때문에 토익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전공 필기나 NCS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사실 700점만 맞춰도 되죠. 저도 건보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류 합격했을 때 당시에 토익 점수는 700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상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 회계 채워놓으면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결국 일하는 게 뭐 민원 응대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영, 경제, 회계는 깔아놓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시라면은 미리 좀 들어놓고 이미 졸업을 했다 하면은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 채워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사 1급은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죠. 간혹 보다 보면 한국사 1급을 따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급이 10점이다. 그리고 2급이 5점이다. 만약에 내가 1급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2급을 땄습니다. 근데 1급 딴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 이 차이 5점만큼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1급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커말 1급. 힘들다면은 저도 커말 1급을 너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힘들다면 2급으로 맞춰놓고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나 아니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기사 하나는 있는 게 좋다.
요새 공기업의 국민 스펙이라고 하죠. 한국사 1급, 커멀 1급,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요즘에 기본 스펙이 되어버린 공기업 취준 시작입니다. 물론 없어도 가능해요. 없어도 뭐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류 적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격증 준비 필요 없이 적부 기업을 봐서 합격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부 기업의 필기를 뚫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서류에서 좀 힘든 곳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을 노리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잠깐 좀 이야기가 세보자면은 물론 이게 한 달, 두 달이나 뭐 상반기 때 내가 지금 취준을 시작해서 끝나겠다. 이런 전략과는 좀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정도 미리 자격증을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어 3뿔 이상, 워드 프로세서 1급은 선택사항이 있죠. 지금은 신평원에서 워드 1급이 아마 가산점에서 빠진 것 같은데 가점 때문인지 아니면 자소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신평원 서류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및 경험. 상향 평준화 시점에서 인턴 경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턴이 있어서 꼭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턴이 없다면은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경험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공기업 인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기업 인턴이 없어도 충분히 나를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다. 그럼 인턴은 사실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아무런 아르바이트나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없다. 그럼 인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면접에서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장 뭐 상반기,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 인턴 경력이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내가 했던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잘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직업교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교육이 약간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서류 전형에서 쉽게 가점을 얻기 좋은 부분이 바로 직업교육입니다. 뭐 인턴을 하면서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다면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을 덜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꼭 들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없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기업 서류 전형 준비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뭔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기업 서류 전형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전공, NCS 필기 준비를 생각하면서 상황에 맞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이 위의 것들을 준비하는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서야 서류 전형에 합격했는데 필기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서류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공기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고 이 필기에 쏟는 시간이 사실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거는 좀 준비를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나머지 필기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공기업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